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소장님.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네. 이 부동산 폐업률이 70% 증가했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스친 기업. 네. 전에 저희가 약간 정체가 있고 하락이 이제 좀 시작될 것 같으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이 이제 폐업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제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런 거는 필연적인 수순이라 맞췄다라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일은 진짜 먼 미래의 일이다. 막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과 진짜 22년 8월. 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거죠. 이거는 이제 뉴스에 좀 나와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폐업률이나 막 그 폐업하고 있는 정말 뉴스가 막 쏟아지듯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아직 이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폐업률이 조금 이제 늘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아직 일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벌써 왜 이렇게 70% 정도 증가를 했는지, 왜 벌써부터 폐업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이 참 돈을 쉽게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 기사 댓글에도 보면 좋지 않은 댓글도 많더라고요. 부동산들이 거의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중개 하나로 막 요즘 이제 가격이 막 엄청 뛰었으니까 중개 하나만 해가지고 매매하면 뭐 몇천만 원 벌고 막 이렇게 부동산들이 떼돈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거래를 시키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요. 부동산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단지 안에 보면. 그럼 그게 다 골고루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된다. 그렇죠. 저도 중개사 할 때 이제 제가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 동네 사정을 보면 신기하게 우린 매물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 부동산은 아니었나 보군요. 동네에서 오래된 부동산이나 그 영업 능력이 좀 뛰어난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거의 독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능력이 좀 있다라고 인정하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친분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 이런 데다가 조용히 내놔요. 한번 해결해 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팔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뿌리는 시기 되거든요. 일종 약간 장부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데는 전세밖에 계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전세 계약만 몇 건 써도 이제 돈이 벌리긴 하는데 거래량이 줄잖아요. 거래량이 줄면 이게 이제 계약 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숫자가 정말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승장이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은 쉽게 돈 버네. 계속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중개사의 현황을 모르는 아예 이제 초보들이 자격증 따고 바로 이제 개업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개업률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못 버텨요. 못 버틴다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거래가 떨어진 거는 매수의 거래는 떨어져도 그래도 임대차, 임대는 있잖아요. 전월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내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은 임대차 계약도 굉장히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중개사분들을 만나면은 임대 거래도 이제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 좀 친분이 있는 부동산도 지금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진짜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폐업을 하고 있다. 거래가 없는데 그동안에 번 걸로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사무실이 대부분 1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일 좋은 자리의 요지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지 입구, 버스 정류장 앞,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료를 내는 임대료의 수준이 업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단위 면적당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는 업종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런가요? 왜죠? 일단 부동산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진입 경쟁률도 높아요. 사실 지금 자격증 보유자 수만 거의 한 30만 명 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개업 중개사가 보통 이제 7만에서 9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10만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만은 잠재적 대기 그쵸. 드린 네. 거예요. 그또 목 네. 좋은 데고 또 이러면. 네, 정말 더 그래서 이제 심하겠죠. 이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은 매출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절하지 않으면 못 버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네. 부동산은 사실 거래되는 수수료 단위가 크니까 이제 사실 몇 건 좀 많이 거래가 되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벌긴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대료를 사실 약간 무시할 정도로 낼 수 있는 부동산들이 과감하게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폐업하는 부동산들은 이제 경력이 좀 약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사는 매물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매물은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오랫동안 했던 부동산하고 새로운 초짜 부동산하고 맞아요. 누굴 주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또 시기에 거래가 또 잘 안 되면 네. 매도자나 매수자도 다 알거든요. 어느 그렇죠. 사장님이 잘하시는지. 그다음 매수자도 사실은 똑같아요. 매수자도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근데 중개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뭐냐면 매물 많이 올리는데.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오래 있던 사람이 매물을 많이 올려서 많이 받아가지고 네이버나 호갱노노나 이런 데다가 이제 등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올리죠. 그러면은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갈 때 야 매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야 가서 한 번만 들르면은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모든 매물을 다 얘기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매물도 없어. 그러면 뭐 이제 딴 데 막 전화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딱 일단 자기 매물 안 내놓고 전화한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도 딱 눈치가 있죠. 맞아요, 저기는 맞아요. 초짜구나. 맞아요. 딱 그 부동산 물건이야 내가 뭔가 좀 틈바구니로 낄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동산 매물이 아니면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초보자들이 거래를 못 시키고 그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티는 부동산들은 누구냐? 이제 화랑일 때, 상승장일 때 많이 벌어요, 한 땅. 그러다가 이제 이런 침체기가 되면 그런 부동산도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동산도 이제 몇 달은 굶는 거예요. 그냥 임대료만 나가고. 그럴 때 이제 보통 쓰는 방법이 직원 있으면 직원 자르고 네. 직원 잠깐 쉬라고 하고 이제 요즘엔 실장이 없는 부동산이 되게 많잖아요. 혼자 네, 이제 사장님이 혼자 다 하시고. 일하면서 버티다가 왜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일이 없잖아요. 일이 그냥 사무실 그냥 지키고 간간히 오는 사람 이제 상담하거나 뭐 이런 네.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임대료 내서 이제 그 동안에 벌었던 걸로 이제 잠깐 하다가 다시 이 오는 거래 늘어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쌓아놓은 게 없는 데들은 그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다릴 힘이 있는 부동산들은 그 자리에서 오래 하셨던가 네. 아니면 진짜 뭔가 누적된 게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기 때 개업한 부동산도 되게 많고 네. 이 시험을 본 응시생수도 최대했고 막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70%가 네. 폐업률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옛날에 상승장 때 일어났던 거래하고는 네.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제 앞으로 거래가 지금은 뭐 거의 바닥 수준인데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늘어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 1000건이잖아요. 1000건대잖아요. 지금 서울의 공인중개사만 그렇죠. 한 단지에 몇 뭐 개씩 있는데요. 몇만 개가 네. 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진짜 1000건 거래하면서 거의 10,000개면은 1000건이면 매매 거래는 10%만 지금 거래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나머지는 굶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요즘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앞으로 그럼 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슬쩍 물어봐도 될까요? 이제 당연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중개와 연관된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삿짐,
그다음에 인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업종들이 이제 상승장 때 굉장히 화랑이에요. 난리가 나죠.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일을 하고 하다가 이게 이제 침체기가 되면 거래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사 가는 집들이 없잖아요. 그럼 이사 가는 집이 없으면 이삿짐 센터도 일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이사를 가야 인테리어를 하죠. 이사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새로운 새 집 들어가는 기분으로 할 때 뭘 하냐면 최소한 도배장판. 그쵸. 요즘은 이제 장판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지만 최소한 도배 정도는 맞아요.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이런 데들의 이제 폐업 그 뉴스가 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요즘 댓글에 이런 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현철 소장님 말대로 진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진짜 서서히 하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물론 그렇죠. 너무 되게 웃으면서 되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어서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좋은 일을 이제 제가 예견하면서 맞춰가는, 그러면 그 진짜 활짝 웃으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저희도 좀 큰 소리 좀 더 치고 이러면서 네. 방송을 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지금은 왔으면 이제 좋겠네요. 좀 침체기니까 사실은 서로 지금 굉장히 다 망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맞추고는 있지만 어느 또 방면에서는 좀 씁쓸한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예견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제 말을 들었으면 정말 이런 안 좋은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잘 안 먹혔죠. 그때는 너무 화랑이었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급변할 줄 모르고 네. 정말 그랬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